안녕하세요. 날아올라TV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밀양에 나와봤습니다. 밀양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제항거에서 만세운동이 무려 8차례나 연이어서 일어난 밀양시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죠. 일제강제 수탈 역사를 바로 알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밀양에는 국가등록 문화재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중에 아주 뜻깊은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일제강점기 철도 옆에 세워진 옛 밀양역 파출소입니다. 파출소 건물로는 유일하게 지난 2005년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을 억압했던 역사의 증거물로 가치와 근대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기에 인정받았죠. 자, 이때가 우리 설날이라서 지금 차가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밀양역 앞인데요.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역에는 처음 와봤거든요. 명절에 오랜만에 고향에 오시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 다 밝아 보였습니다. 자, 국가 등록 문화재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보 및 보물, 그리고 중요 무형 문화재, 사적, 명승 등 기존의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주로 개항 이후에 문화유산 중에서 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특히나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인정된 문화재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등록 문화재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입구에 이렇게 소개해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920년대 옛 밀양역 옆에 세운 파출소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보가 안 맞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1915년에 그 당시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게 증거 자료로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파출소 건물이 근대 건축물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전국에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밀양역 바로 옆이라서 이 시가지 중심이자 외부로 이어지는 관문인 역 근처에서 치안 유지를 핑계로 우리 주민을 통제하고 특히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던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사진인지 물어보면 안중근 의사의 이름을 아는 초등학생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 어느 과목보다 우리 역사 과목을 더욱더 교육해야 되는 이유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마저 교육에 소홀히 하면 더욱더 안 되겠죠. 자,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는데 해방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 오히려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조회수도 높고 추천도 많이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자, 얼마 전에 유튜버 간다효에 올라온 자료죠. 여기 잘 보면 1945년 8월 15일 우리 광복 기준입니다. 딱 이 당시에 한반도 전체 재산의 무려 85%가 일본인이 갖고 있던 겁니다. 저기 보면 적산이 뭐냐? 바로 적이죠, 적.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적, 일본이죠. 일본이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일본의 정부, 일본의 기업, 그리고 일본인, 개인들 총 합해서 적산이라고 하는데 85%입니다. 85%.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한반도 전체 재산의 15%입니다. 나머지 85%가 일본인이 갖고 있던 겁니다. 이게 잘 산 겁니까 이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전체 재산의 15%밖에 차지를 못한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85%를 지배하고 있던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광복이 되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체류하고 있었는데 이 많은 재산을 못 갖고 간 이유가 자, 광복되자마자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죠. 너희는 두 손에 짐 들고 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1인당 1000엔만 들고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재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몰수합니다. 정부, 기업, 개인뿐만 아니라 전부 다 미군정이 몰수를 해서 그 중에 무려 90%를 우리나라 정부에 넘기죠. 나머지 10%는 미군이 쓰고 비용으로 또 써야 되니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90% 해당하는 재산이 우리 국고로 기속이 됩니다. 명색이 문화재인데 지금 관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걸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바로 보이시죠? 아무리 못해도 문화재면 뭐 이렇게 뭐 띠라도 옆에 뭐 펜스를 치고 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형을 복원하고. 이 역사에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물입니까? 정말 살아있는 현장이죠.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진짜 수학여행으로 이곳에 와갖고 이 현장에 다 같이 견학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 사실 뜻깊은 수학여행이 있습니까? 어디 제주도 놀러가고 뭐 가까운 어디 다른 나라 놀러가고 이런 거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수학여행이죠. 자, 와서 봐라. 이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억압하던 일본이 지어놓은 파출소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 이걸 보고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얼마나 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올해부터 밀양시에서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복원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제가 다시 나중에 와서 볼 겁니다. 실제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후속 보도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따라올라 TV에서 조금 뜻깊은 곳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의 현장을 보시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날아올라 TV는 새로운 사연 있는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